안녕하세요. 흥국자산운용에서 리테일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는 이명원 팀장입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 저희 흥국자산운용의 대표 펀드인 흥국멀티플레이 4호 채권형 펀드 라이브 방송에 참석해주신 직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본 방송은 설명회와 Q&A 시간을 합쳐서 약 25분에서 30분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방송을 진행하기에 앞서 저희 회사 대표 펀드 흥국멀티플레이 4호를 운영하고 계시는 조정남 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흥국자산운용에서 채권형 펀드를 운영하고 있는 조정남 팀장입니다. 저희 조정남 팀장님께서는 멀티플레이 4호 공모펀드 외에 주요 연계금과 보험사 자금을 현재 운용을 하고 계십니다. 간단하게 저희 회사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흥국자산운용은 1999년도에 설립해서 2022년 10월 기준으로 약 36조를 운용하는 수탁 규모로는 업계 10위를 차지하고 있는 운용사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설립 이후요 약 20여 년간 꾸준한 성장을 이루면서 연기금을 비롯한 다양한 기관의 자금을 유치하면서 운용 규모를 좀 키워왔고요. 현재도 운용 규모 확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지금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36조 규모에서 대부분은 홀세일 기관 자금이지만 리테일 확대를 위해서 다양한 공모펀드를 출시해서 지금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표에 보시는 것처럼 저희 멀티플레이 4호는 안정형으로 운영되어 있는 펀드들로 구성이 좀 되어 있는 부분에 들어가 있고요. 저희 이제 흥국자산운용이 채권 운용의 명가로 알려진 만큼 많은 판매사의 라인업이 되어서 지금 현재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멀티플레이 4호 펀드는 10년 이상 장기 레코드를 가지고 있는 흥국의 대표 펀드입니다. 잘 아시는 분도 있으신데 매년 주요 경제신문사와 금융미디어에서 각 부문별로 올해의 펀드상을 수여하고 있는데요. 저희 멀티플레이 4호는 2019년, 2020년, 2021년 3년 연속 대한민국 펀드대상 베스트 국내 채권 펀드상을 받았습니다. 시간이 길지 않고 짧은 관계로 저희 회사 소개는 이 정도로 좀 마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하고 상품 소개를 좀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팀장님, 올해 내내 보면은 한국은행을 비롯해서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강력한 금리 인상을 단행하고 있잖아요. 일단 팀장님께서는 시장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올해 금융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 정점에 대한 기대가 번번이 무너졌고요. 미국 연준의 긴축 강도는 더욱더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달러 강세와 맞물려서 글로벌 유동성 위축은 더 심화가 되었고요. 9월에는 헤드라인 물가 지표는 낮아졌지만 근원 물가 지표가 여전히 높아서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남은 11월과 12월 FOMC에서는 최종금리 수준이 더 상향이 되기보다는 최종금리 도달 시기가 연말로 앞당겨질 것인가 아니면 기존 경로대로 내년 1분기에 정점에 도달할 것인가가 관건이라고 하겠습니다. 미국의 최종금리를 4.75에서 5% 수준으로 보면 한국도 11월에 50bp를 인상하고 내년 1분기에 3.75%로 인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지난 10월 빅스텝 금리 인상을 한 이후에 금융시장의 불안감이 매우 높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의 통화정책에 대한 속도도 조절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팀장님, 근데 이렇게 정말 금리를 끝없이 올려도 될까요? 좀 우려되는 게 물가를 좀 잡는 건 좋은데 이러다가 경기 침체가 현실화되면 같이 좀 빈대를 잡으려다가 초과상관을 다 태우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거든요. 네, 통화정책이 실물 경제에 미치는 시차가 있고 누적적인 긴축 효과를 감안을 한다면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는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경기 선행지수가 6개월째 하락하고 있고 이코노미스트들이 전망하는 1년 내의 경기 침체 확률도 60%대로 높아졌고요. 한국도 주요국의 경기 부진에 따른 수출 부진이 예상이 되고 또 고물가와 가계 이자 비용 증가로 인해서 내수 부진이 함께 나타나면서 경기 부진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물가와 경기를 균형적인 시각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내년에는 채권이 안전자산으로서 재평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프를 보면 세 차례에 걸친 이제 미국의 자이언트 스텝 이후로 우리나라도 계속 금리를 올렸지만 결국 9월 이후에 미국과의 금리가 좀 역전되어 있는 모습이 좀 보이네요. 근데 또 보면은 최근에 크레딧 스프레드가 엄청 벌어졌잖아요. 레고랜드 사태 같은 최근 일련의 채권 관련 사태도 그렇고 크레딧물에 대한 우려가 최근 좀 많이 부각이 되고 있어요. 팀장님께서 현재 우리나라의 크레딧 시장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올해 크레딧 시장이 부진했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겠는데요. 시장 유동성 부족에 따른 크레딧 수요 위축하고 강원도 레고랜드 이슈로 인해서 시장의 신뢰가 저하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통화정책 긴축에 따른 영향으로 시장의 유동성이 굉장히 타이트해졌는데 한국전력공사와 은행채 발행이 많이 증가하면서 채권금리가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사채를 투자할 만한 수요가 부족했고요. 이런 와중에 레고랜드 자산유동화 증권에 대한 보증 의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이행을 하지 않으면서 채권시장 전반에 자금 경색 우려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레고랜드 문제는 지난 주말에 정부에서 채권시장 안전대책을 발표를 하면서 모든 지자체가 자산유동화 증권에 대한 보증 의무를 이행하겠다고 확약을 했고 부동산 PF 차원으로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증권사들에 대해서도 지원 방안을 발표했기 때문에 이런 시장의 불씨는 상당 부분은 봉합된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금융시장 전반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문제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앞선 시장 전망에서 말씀드린 대로 내년 1분기 이후에 채권금리가 하향 안정화를 찾으면서 크레딧 시장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1분기 이후 말씀 주셨는데요. 그러면 이제 내년 크레딧 시장이 어떻게 될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 좀 주시겠어요? 네, 당연한 이야기지만 크레딧 시장은 국고지 시장의 안정과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채는 올해 하반기 이후에 발행 규모가 계속 감소를 하고 있고요. 특히 내년 9월에 세계 채권 지수에 편입이 되면 외국인들의 자금이 유입되면서 채권 시장에 큰 호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크레딧 채권의 금리 메리트는 매우 높은 수준으로 올라왔는데요. 과거 펀더멘탈 리스크가 높아졌던 시기, 예를 들면 2011년에 미국의 신용등급이 하락했던 시기와 그리고 조선업이 침체를 겪었던 2015년과 2016년의 시기, 그리고 코로나 위기가 발발했던 시기랑 비교를 하더라도 현재 금리 레벨은 이자 수익을 확보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시기입니다. 다만 높아지고 있는 경기 부진에 대한 우려하고 전반적으로 사업 환경이 저하되었기 때문에 크레딧 채권에 대해서는 경기 방업종을 중심으로 동일한 업종 내에서도 시장 지위에 따라서 종목별 선호도가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레고랜드 이런 사태, 이런 이슈들로 지금 시장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사실. 근데 이제 팀장님 말씀을 좀 듣고 나니까 뭔가 좀 방향성이 좀 잡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제 시간 관계상 시장에 대한 이 이야기는 이 정도로 좀 하고요. 이제 저희가 소개해드린 펀드에 대해서 간단한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저희 펀드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5등급의 낮은 위험의 일반적인 채권형 공모 펀드입니다. 펀드 상세 부분 들어가서 매입 방법이라든지 환매 방법에 대해서는 따로 좀 설명을 드리진 않고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펀드는 2008년부터 꾸준하게 운영이 되어 왔고 지금뿐만 아니라 계속 운영 기간 동안 어려운 시기가 계속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어려운 시장 환경 속에서도 꾸준하게 운영이 되면서 장기 성과를 내고 있는 펀드입니다. 팀장님, 시장에 보면 채권형 펀드가 굉장히 좀 많이 있잖아요. 저희 이제 마케팅을 하는 제 입장에서 보면 채권형 펀드도 듀레이션이 좀 짧은 초단기 펀드부터 중장기 펀드들도 있고 사실 다양한 펀드들이 좀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 이 멀티플레이 4호는 비교적 좀 듀레이션이 짧은 펀드거든요. 이게 이 펀드가 다른 펀드들에 비해서 좀 차별화된 어떤 운용 특징들이 좀 있을까요? 네, 저희 펀드는 듀레이션이 1.5년 이내에서 운용하는 단기형 펀드입니다. 그래서 채권시장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성과 변동성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펀드는 우량 회사채에 투자해서 정기예금 대비 높은 보유 수익을 얻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담 크레딧 애널리스트가 신용 위험을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포트폴리오 현황을 보시면 현재 회사채와 연한채를 각각 46%씩 운용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금리 상승에 최대한 방어를 하기 위해서 6개월 미만의 만기가 짧은 채권의 비중을 높게 운용을 했고요. 회사채의 경우에는 재무 융통성이 높아서 최근 1, 2년 내 신용등급이 상향이 되었거나 그리고 신용등급 상향 가능성이 높은 종목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운용 전략에 대해서도 추가 설명을 듣고 싶은데요.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 펀드는 운용 자산의 상당 부분을
우량 회사채와 기업업에 투자해서 높은 이자 수익을 얻는 것을 추구하는 그런 정통 크레딧 펀드입니다. 그리고 듀레이션이 1.5년 내외로 짧은 단기형 펀드이고요. 크레딧 펀드는 전문적인 신용위험 관리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당사는 전담 애널리스트가 보수적으로 투자 유니버스를 관리를 하고, 그리고 투자 종목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재무지표를 점검해서 상시 모니터링하고 사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주요 투자 전략은 심층적으로 종목을 분석해서 신용등급 상향이 예상되는 종목을 선제적으로 투자를 하고, 만기별 스프레드 분석을 통해서 롤링 효과가 높은 구간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또한 그 동일 업종과 종목 내의 스프레드 교체 투자를 통해서 초과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세 가지 전략을 구체적으로 해가지고 이제 수익을 더 내고 계시는데요. 크레딧 투자 종목을 좀 발굴하는 방법이 좀 궁금하거든요. 네, 산업의 사이클상의 위치를 구분해서 업황이 개선되는 산업 내에서는 대표 우량 기업과 독과점 기업을 선별을 하고 있고요. 턴어라운드 종목과 저평가 종목을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목을 선별하는 방법으로는 에비타와 관련된 재무 비율을 핵심 지표로 활용을 해서 신용등급 상향이 예상이 되거나 크레딧 스프레드가 축소될 거라고 예상되는 종목을 선정을 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우측 하단에 명기된 회사채들은 멀티 4호에서 신용등급이 상향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투자해서 추가 수익을 얻었던 종목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말씀 주시는 게 업황 등을 고려해서 업종을 선별하고 그 업종 내에 있는 종목 중에서 또 재무 구조가 좋은 기업들을 선정을 하시게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신용등급 상향 가능성이 있는 종목에 이제 우선 투자를 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말로만 들으면 좀 간단한 것 같은데, 사실 보면 채권들도 업종도 되게 다양하고 종목도 엄청 많은데 이런 분석이나 관리 과정은 좀 단순하지가 않을 것 같아요. 네, 크레딧 펀드는 수익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운용회사에서는 전담 크레딧 애널리스트가 엄격하게 크레딧 유니버스를 관리해야 하고, 그리고 투자 대상 기업을 선정하고 관리하기까지 1년의 프로세스가 제대로 구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당사에서는 투자 대상 기업들을 자체 내부 신용 그룹으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5개 그룹 중에서 상위 3그룹에 해당하는 종목 위주로 산업의 흐름과 종목의 펀더멘탈을 분석해서 투자를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한 종목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실적과 재무지표를 점검해서 신용평가상의 트리거 요인이 없는지를 점검을 하고 있고요. 또 수시로 해당 종목의 이벤트가 펀더멘탈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지, 그리고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에서 거래상의 특이사항이 없는지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엄격한 크레딧 투자 프로세스와 관리 방식이 멀티 사업 펀드의 성과 비결이고 장기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주된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주로 이렇게 투자 종목을 선정하는 것도 되게 쉽지가 않은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투자 효율도 높이고 리스크도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역시 채권 명가 운용사다운 모습입니다. 네. 궁금한 게 있어요. 사실 어떤 거냐면, 제가 볼 때 지금 시장이 지금 사실 금리가 엄청나게 이례적으로 많이 뛴 거잖아요. 시기적으로 지금 이런저런 크레딧 이슈들도 있고 이래서 저희 이 멀티사오는 언제 투자를 좀 하는 게 좋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거든요. 네. 올해 말씀하셨다시피 굉장히 이례적으로 높은 통화긴축을 단행을 해서 펀드들의 성과가 좋지 않은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사실 대내외적으로 최종 금리 수준에 대한 컨센서스가 현재는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금리 상승은 제한적일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펀드는 단기형 펀드이기 때문에 채권 시장의 그 시황에 관계없이 크레딧 채권의 이자 수익을 확보하는 것이 주요 전략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꾸준히 관심을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들어가도 사실은 이제 워낙 시장이 주식도 마찬가지인데 대부분 저점에 대한 논의들이 굉장히 많이 이게 있는 상태잖아요. 장기적으로 보면 저희 펀드 보면 크레딧 스프레드가 많이 벌어져 있어가지고 좀 들어가기에도 나쁘지 않은 시점이다 라고 이렇게 저도 보고는 있는데, 어쨌든 지금 말씀 주신 시기는 제가 볼 때 좀 괜찮은 시기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다음에 또 좋은 컨텐츠로 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자리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서 저희 방송은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